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거예요. 안 보면 손해보는 의무고지사항, 요청 고지사항인데 말 그대로 보험 가입할 때 알릴 의무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체크를 할 거예요. 의무고지사항,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거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고지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요청고지사항은 뭐냐면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사항은 아니에요. 꼭 알려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 가입하실 거면 사실대로 좀 저희들한테 좀 더 알려주세요. 상세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보험 가입하고 나서 분쟁을 줄이고 보험 가입할 때에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고객님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실무 사례를 좀 예로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내용, 고지의무 관련된 내용은 설계사님들한테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보험 가입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이게 계약에 효력하고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제가 볼 때는 한 25분, 30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보실 거면 끝까지 보시고 뭐 중간에 띄엄띄엄 보실 거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다른 영상 찾아보셔라. 끝까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고지 의무가 뭐고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고지, 계약 전 알릴 의무,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그 피보험자의 상태를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라. 그거를 의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법에서. 그러면 왜 보험회사는 내 상태에 대해서 알려고 하느냐. 내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위험률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냐? 직업이 뭐냐? 이것도 사고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혈압약을 먹냐 안 먹냐? 혹은 대장에 폴립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질병이라든가 수술과 관련돼서 진단자금과 관련돼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확률이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취미가 뭐냐? 이것도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요런 이제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청구했을 때 문제가 없어지는데, 아니 그러면 보험회사 너네가 나에 대해서 알면 되지 왜 수고스럽게 그 책임을 나한테 부여를 했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요. 보험회사는 어떤 특정 집단만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상태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알아내려고 하면 그 시간, 그 비용 누가 감당하겠어요? 지금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될 거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대로 알려라. 그 의무를 부과를 한 게 고지 의무고, 요거를 위반을 했을 때는 보험회사가 이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거기 때문에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야 될 사항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과거의 어떤 치료 이력, 보험금 청구 이력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자, 내가 언제 어디 아팠었다. 과거의 병력 어디까지 알려야 될까?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대로만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청약서에서 물어보는데 아리까리하다 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알렸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것보다 더 과도하게 보험회사에 알렸다. 보험회사가 칭찬하지 않습니다. 더 과도하게 알리면 그것 때문에 보험 가입 조건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지키면서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경험이 많은 설계사님들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영역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청약서를 보게 되면 질병과 관련된 중요한 고지사항은 보통 5개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각각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달라요. 그리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예 또는 아니오에다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의 질문 내용은 각각 다른 내용이지만 어떤 질문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요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걷지도 못하는 분이 뛰려고 하면 어때요? 힘들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객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내지는 저희 설계사님들하고 교육을 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은 하지 마라. 우선은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예스인지 아닌지 그것만 판단을 하자 이거예요. 하나씩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1번,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냐?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인데 여기서 똥골뱅이 쳐야 될 건 최근 3개월하고 의료 행위입니다. 건강검진도 포함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2달 전에 어깨 결림 증상으로 한의원에 한 번 갔다 왔어요. 가서 요거 받고 왔습니다. 도수 치료 혹은 뭐 침을 맞고 왔어요. 보험금 청구는 안 한 상태입니다. 이거 고지해야 됩니까? 고지 안 해도 됩니까? 얘는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3개월 이내고 한의원에 가서 뭐 했겠어요? 치료받은 거겠죠. 얘는 고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한 달 전 복통으로 내과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약을 3일치를 받았는데 그 아팠던 배가 의사 선생님 보고 나오니까 씻은 듯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3일치 약 처방은 받았지만 약을 사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어요. 이거 고지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거 고지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왜 내렸겠어요? 약을 드시라고 처방전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보관하라고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투약의 의미는 처방전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걸로 보는 거지 먹었냐 안 먹었냐 샀냐 안 샀냐 이걸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자, 4달 전에 독감으로 일주일 약 처방 후 복용도 했습니다. 이거는 고지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거는 고지를 안 해도 됩니다. 왜? 4달 됐잖아요. 3개월 이내 것만 고지를 하는 겁니다. 1번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4번째, 2달 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좀 의심이 되네요.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의심이 되네요. 내지는 어디서 무슨 혹 같은 게 보이는데 얘가 자연적으로 소멸이 될지 지금 당장 수술할 거는 아니고 소멸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좀 더 지켜봅시다. 이런 질병에 대한 소견을 받았다. 이거 고지해야 됩니까? 고지 안 해도 됩니까? 이거는 뭐에 해당이 돼요?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이 되니까 고지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4달 전 건강검진에서 역류성 식도염 30일치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얘는 고지를 해야 됩니까? 고지를 안 해도 됩니까? 1번 항목만 보세요. 1번 항목만. 자, 그러면 요 1번 항목에서 4달 전 건강검진에서 역류성 식도염 30일 처방 받았는데 이거는 1번 항목에 예라고 체크하는 게 맞아요? 아니오라고 체크하는 게 맞아요? 아니오라고 체크하셔도 됩니다. 왜? 3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대신에 얘는 어느 항목? 4번 항목에서 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달 전에 어깨 결림 증상으로 한의원 갔다 왔다. 보험금 청구는 안 했다. 그랬을 때 이 사실을 알리고 보험회사에 보험 심사를 요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회사마다 달라요. 어떤 회사에서는 요거는 관련 부위 1년 부담보 잡겠습니다. 부담보가 잡힐 수도 있고요. 이 3개월 이내의 치료력은 현증이기 때문에 치료 끝나고 3개월 후에 저희가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또 달라요. 심사를 요청을 할 때마다. 그러면 만약에 부담보가 잡히는 것도 싫고 뭐 할증이 잡히는 것도 싫고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3달 있다 가입하시면 된다고. 3달 있다가 심사를 요청을 하시면 이거는 뭐다? 고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두 달 전에 어깨 결림 증상으로 한의원 갔다 온 거는 갔다 온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이거는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 강화제, 신경 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서 똥골뱅이 쳐야 될 거는 3개월하고 상시예요. 근데 3개월 이내에 약 먹었으면 어디 걸려요? 일본에 무조건 걸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시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상시라는 건 계속 먹냐?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 혹은 심장 관련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 강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들을 매일 복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엔 당연히 이거는 고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갖고서 또 정신과 상담을 받았어요. 15일치 약을 처방을 해줬는데 이거는 아침마다 드시는 거 아니고요. 심장이 잠이 안 오거나 많이 불편할 때 그때 한 알씩 드세요. 그럼 이건 상시 복용입니까? 아닙니까?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자, 상시 복용의 정확한 의미는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규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규정된 게 없어요. 어떤 경우가 상시다. 그래서 이 멘트를 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금 이 멘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보자. 2달 전 불면증으로 15일치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 15일치 처방을 받았는데 난 지금까지 2번밖에 복용을 안 했어요. 2번 항목, 이 질문에서 예의 체크를 하는 겁니까? 아니오의 체크를 하는 겁니까? 전 아니오의 체크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시 복용한 게 아니니까 아니오의 체크를 해요. 근데 어차피 나는 약을 3달 이내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그러니까 1번에는 체크가 돼 있겠죠. 여기서는 아니오로 체크를 해도 돼요. 한 달 전에 신경안정제 30일치 처방을 받아서 4번 복용을 했습니다. 이거 상시 복용입니까? 아닙니까? 2번 항목에서는 이건 전 상시 복용 아니라고 봐요. 2번 항목은 아니오지만 어차피 어디서 걸린다? 3달 이내에 약을 먹었으니까 1번에서 걸리는 거고 30일치 같은 질병으로 30일치 약 처방을 받은 거니까 4번에서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예, 아니오만 체크하시면 우리 고객님들도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두 번째 거는, 그러니까 요 질문은, 요 질문 자체의 대답은 노로 체크를, 아니오로 체크를 하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1번과 4번 항목에서 고지해야 될 항목이다. 이건 별 의미 없다고 봐요, 저는. 자,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 받은 사실이 있냐. 여기서 똥골뱅이는 1년 이내에, 그 다음에 검사, 추가 검사. 요게 중요합니다. 자, 6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위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위에 뭐가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한 검사인 겁니다. 이거는 고지하는 게 맞습니까? 고지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고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예요? 1년 이내에는 해당이 되지만 추가 검사, 재검사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6개월 전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위에 어떤 부위가 불구스름하답니다. 2주 뒤에 다시 검사를 하재요.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이거 고지해야 돼요? 고지 안 해도 돼요? 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검사에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2년 전 가슴 통증으로 심혈관 검사를 했는데 협심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3번 항목만 보자 이거예요. 3번 항목만. 2년 전 가슴 통증으로 심혈관 검사 후 협심증 진단 받았다. 이거 3번에 예로 체크를 해야 돼요? 아니오로 체크해도 돼요? 아니오로 체크해도 돼요. 3번에서는. 근데 이게 어디서 걸립니까? 협심증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5번 항목에서 고지를 하게 될 거다. 자, 2년 전 극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진료를 받았어요. 뇌 CT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답니다. 이거는 고지해야 됩니까? 고지 안 해도 됩니까? 이거는 고지 안 해도 된다. 아니요라고 체크를 해도 된다. 왜냐하면 2년 전에 검사를 받은 거고 뇌 CT 검사를 했는데 뭐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진단을 받았으면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지만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고지 안 해도 돼요. 이제 네 번째,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냐. 여기서는 5년이 동그라미고요.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가 뭐냐? 2번 수술,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인데 여기서 말하는 2번은 아팠을 때만 입원을 합니까? 보통은 뭐 검사를 받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손으로 청구를 하면 통원을 해서 검사를 받으면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25만 원 한도로밖에. 근데 입원을 해서 검사를 받게 되면 5천만 원 한도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배려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원을 하겠다. 근데 이분은 입원을 왜 한 거예요? 아파서 입원한 게 아니라 아픈지 안 아픈지 알아보려고 입원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고지사항이다, 고지사항이 아니다. 고지사항이다. 왜? 보험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오직 뭐만 가지고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 고지고요. 예, 수술은 수술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5년 이내에 고지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요거는 의미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 계속해서라는 말은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치료를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3년에 걸친 적이라 하더라도 같은 부위,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뭐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치료를, 도수 치료를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엔 이거는 고지를 해야 되는 거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이것도 1일부터 30일까지 그 약을 받은 거를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질병으로 일주일씩, 그 다음에 열흘씩 이렇게 한 거를 5년치 거를 다 더해서 30일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어제 일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언제 가서 무슨 약을 며칠치 처방을 받았는지 기억하시긴 사실 힘들다. 그럴 때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건강검진공단에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서 과거의 기록들을 다 떼어 보시는 게 제일 확실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4년 전 치질 수술했다. 이건 100% 고지사항이죠. 3년 전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100% 고지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 20회 받았다. 요 부위 20회 받았다. 예,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약 30일치 처방받았다. 복용 안 했다 하더라도 30일 이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볼게요. 5년간, 과거 5년 동안 제가 해마다 겨울이 되면 독감에 걸렸어요. 급성 인후염 이런 걸로. 일주일씩 약을 5년치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코드도 같아요. 감기라는 코드도 같고 35일 약 처방을 받았어요. 이거 고지해야 될까요? 고지 안 해도 될까요? 예, 고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얘는 안 해도 상관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는다. 이 허리 아픈 거. 이건 뭡니까? 이건 만성질환이란 말이에요. 근데 감기는 뭐예요? 급성 바이러스에 의한 그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왔던 그 바이러스가 나한테 감기라는 그 증상을 준 거고 약을 먹고 났어요. 그 5년 전에 내 몸에 왔던 바이러스는 소멸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온 거기 때문에 얘는 새로운 질병으로 본다. 근데 자신 있게 고지를 안 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나서 보험 가입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보험금을 청구를 해서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를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감기로 35일 약 처방을 받은 거를 조사자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문제 삼아요. 왜 문제 삼는 걸까요, 이거?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라고. 그렇게 문제를 삼았을 때, 이거 고지의무 위반이네요.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보험금 주고 그 보험 해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질병입니까? 이렇게 조곤조곤 따지게 되면 찍소리 안 하고, 그 보험도 당연히 고지의무 위반으로 안 봐서 당연히 살아나는 거고, 보험금도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알아야 불이익을 안 당하다.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최근 5년 이내에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냐. 10대 질병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 판막, 간경화, 뇌졸중, 당뇨, 에이즈. 옆에 보면은 직장하고 학문 관련된 거 있는데 요거는 실비 가입 시에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요런 질병 진단을 받으셨으면 사실상 약을 안 드실 수가 없습니다. 수술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간혹 보면은 이제 요런 유형의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2년 전에 B형 간염 비활동성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만 받았습니다. 치료도 없고, 투약한 사실도 없고, 입원 수술한 적 없고, 약도 안 먹고 있어요. 자, 이제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이거 고지 해야 될까요? 고지 안 해도 될까요? 2년 전 B형 간염 비활동성 진단을 받고 치료, 투약 사실이 없다. 이거 고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거 고지 하잖아요? 어지간히 보험 정상인으로 안 봅니다. 투약 사실 없다고 해서. 자, 그러면 이거를 고지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진짜 한번 보자. 이거를 진짜 한번 보는 가장 확실하고 편한 이유는 청약서상의 1번부터 5번까지 질문을 보면서 예, 아니요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고객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질문을 해보십시오.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투약 받은 사실 있습니까? 이분? 1번 항목 아니잖아요. 고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2번 항목에서는 3개월 이내에 마약을 복용하거나 신경안정제, 혈압강화제, 진통제 등을 상시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해도 된다. 1년 이내에 의사 진찰 검사, 재검사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체크 안 해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4번 직전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그 다음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받은 사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5번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블라블라, 간경화증이지 B형 간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1번부터 5번까지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얘라고 체크할 필요가 어떻다? 없는 거다. 그래서 고지의무 되게 중요한데 이 되게 중요하고 민감한 거를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질문서 하나씩 체크를 해나가시면 굉장히 클리어해진다. 고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2번째, 3년 전 협심증 진단을 받았어요. 약 먹고 있습니다. 이거 고지해야 돼요? 고지 안 해도 돼요? 5번 사항도 고지사항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4번 협심증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되면 혈압 낮추는 거, 피 묽게 만드는 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4번 항목도 고지사항인 겁니다. 3개월 이내에도 먹었을 거기 때문에 1번 항목도 고지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혈압 강화제도 여기에는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번, 2번, 4번, 5번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항목에 예라고 체크한 부분이 있으면 그 예라고 체크한 부분을 또 청약서에 보면
상세하게 또 고지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걸로 넘어가셔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의무 고지 사항은 그냥 청약서에 있는 물어보는 질문 내용에 맞게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부실 고지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고 과하게 고지를 하게 되면 보험 가입을 할 때 가입 조건이 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냥 합리적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청약서상의 알릴 의무를 제가 고지를 했단 말이에요. 전 다 아니오니까 아니오라고 했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추가 고지하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청약서상에 체크를 아니오 했고 보험회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전산을 돌려봤을 때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자동 승인이 됩니다. 승인. 보험가입 오케이. 근데 만약에 우리는 아니오라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과거의 청구 이력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치료받은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세 고지를 하셔라. 이렇게 보완 요청 메시지가 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약서에 알릴 의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과거의 치료력, 보험금 청구 이력을 통해서 보험회사가 나에 대한 상태를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알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답 없어요. 이건 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 정보를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보험회사가 알아? 허락한 거예요. 그 개인정보 동의,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 개인정보 동의 안 할 건데 안 하면 보험가입 못 해요. 아무튼 그런 상태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는 ICPS라고 그래갖고 전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산의 목적은 이제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거다. 이건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보험 계약할 때 물론 보험 사기도 예방을 하겠죠. 하지만 보험 계약할 때 어떤 보험 회사의 위험률 관리에 더 요긴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보험사고 조회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험회사가 알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제 사례를 좀 볼게요. 2달 전에 어깨 결림 증상으로 한의원 딱 한 번 갔다 왔어요. 이분은 19살입니다. 19살이고 아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어깨가 결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한의원 갈 때 나도 어깨 걸리는데 가서 한번 뭐 좀 도수 치료나 한번 받고 와야지 해서 간 겁니다. 실제로 아팠던 거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풀리면 풀 수 있는데 병원을 간 거예요. 보험금 청구는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가입한 보험 증권을 살펴봤더니 27세가 만기예요. 보험이. 실손도 27세가 만기입니다. 근데 이 고객님은 이제 좀 이따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이제 만기를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걸로 실손도 갈아타고 하려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험금 청구는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고지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어디에 걸려? 1번. 3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알려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알렸을 때 보험회사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 제가 몇 군데 회사에 심사를 올려봤을 때 어떤 회사는요. 보험료 더 내라. 할증은 없어. 대신에 관련된 부위를 부담보로 몇 년을 잡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할증도 없고 부담보도 없이 오케이 인수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경증이니까 현재 치료를 3개월 이내에 병원 그 진료 내역은 사실 보험회사에서는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현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회사에서는 심사 자체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뭐 경험도 좀 쌓이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경쟁도 치열해지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어요. 할증 부담보 없이 인수를 하겠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분은 실손도
갈아타야 된단 말이에요. 27세 만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 착한 실손 전환하는 거가 보험료라든가 보장 내용에는 조금 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만기가 길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길게 하려면 재가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 고지했더니 뭐라고 나왔겠어요? 예? 비급여 담보들 있지 않습니까? 도수 치료, 비급여 주사, MRI 이거 다 빼라. 실손해서 이거 다 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다 빼면 그게 실손이 든든합니까? 안 든든합니까? 안 든든하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그냥 가입을 할까요? 아니면 비급여 담보를 빼고 가입할까요? 이런 경우에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2달 전에 한의원 간 거니까 한 달만 더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면서 한 달만 더 기다렸다가 하시면 돼요. 그때는 이거는 고지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고지사항이 아니다. 보험금 청구도 안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알 수도 없다. 그러면 이분은 뭐다? 건강체다. 무사 통과되는 거다. 또 있어요. 2달 전 복통으로 병원에 2번 갔다 왔습니다. 5일 약 처방 받았어요. 보험금 청구 안 했습니다. 얘 고지사항이다. 고지사항 아니다. 고지사항이다. 왜? 3개월 이내에 투약 받은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심사를 해봤을 때 A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현증입니다. 봐서 아예 심사를 안 했어요. 그냥 돌려보냈어요. 치료 끝나고 나서 6개월 뒤에 다시 보내주시면 그때 심사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고 B사는 할증도 없고 부담보도 없이 그냥 인수를 했어요. A사는 소형사입니다. B사는 대형사예요. 물론 소형사랑 대형사랑 봤을 때 이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 군데 같은 고객님 저 심사를 올려보잖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부담보 기간도 다르고 할증이 되는 데도 있고 할증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냥 받아주는 데도 있고 안 받아주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보통은 이제 대형사들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이 심사가 좀 유연한 거는 맞아요. 그렇게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일을 해보면 그렇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대신에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싼 부분이 있다. 일단 제가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지, 알릴 의무 이거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서에 준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고객님이 내가 이거 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보면 청약서 알릴 의무 나오거든요. 그거 딱 보고 얘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무고지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될 걸 고지 안 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고 필요 이상 고지했다? 가입할 때 불리해질 수 있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거나 병원 진료 받기 전에 어디가 좀 의심이 된다. 그럼 병원 가기 전에 갔다 저 보험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네? 근데 꼭 어디 병원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막 불안해지니까 막 이거저거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는데 그럼 저희도 피곤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여러분들 이거 한 달 이내에 청구해야만 주는 거 아니에요. 에?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라? 전략적으로 해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어떤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검사 받은 거를 보험금으로 얼른 청구를 해서 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 혜택을 누리는 순간 여러분의 치료 이력은 어떻게 된다? 보험회사가 알게 된다. 알게 된다. 왜? 보험금 청구 이력을 어떻게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오늘 검사를 받았으면 재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 전제합니다.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거는 이 검사는 1년 이내는 고지사항입니다. 1년 이내는. 그리고 그 고지를 1년이 지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했으면 검사를 받았구나 알지만 청구를 안 했으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 3년 동안 할 수 있다. 검사 받은 날로부터. 그럼 2년이라는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보험 가입을 하고 그때 보험금 청구해도 늦지 않다. 어려워요, 이런 게. 어쨌든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례 좀 연결될 겁니다. 감사합니다.